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경제 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려보고자 경제 문제풀이를 찍고 있는 저는 2학년 2반 반장 김세인이고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선생님에게 PDF 파일을 받아서 했었는데 지금 요 두 문제 있죠?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파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PDF 파일을 급조해서 제가 따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제 채점 자국 같은 거 남아있는데 다른 문제들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 두 문제에서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필 자국 같은 것도 남아서 막 이런 이상한 것들도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전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덧칠해서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자, TMI가 많았죠. 이제부터는 문제풀이 짧고 굵게, 저희 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짧고 굵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그림에 가는 총수요 변동의 요인을, 나는 총공급 변동의 요인을 나타낸다.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는 총수요, 나는 총공급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민간 소비 증가는 총수요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습니다. 개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정말로 문제풀이만 빠르고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수요 증가로 민간 투자 증가 맞지요? 정보 지출 증가 맞지요? 정보 지출 감소 같은 경우에는 총수요 억제가 되겠습니다.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순수출 감소 생산, 이거 말이 이상하죠? 요 생산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산 요소의 증가가 맞겠죠? 여기에 띄어쓰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순수출 감소는 총수요 억제의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4, 5번은 이미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총공급 증가의 원인을 저희는 찾아보겠습니다. 생산 기술 향상, 기술이 향상되면 더 잘 공급할 수 있겠죠? 이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재료값이 올랐는데 저희가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없죠. 재료가 비싸진 만큼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될 수가 없습니다. 생산 요소의 양 감소. 우리가 재료가 줄어들었는데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겠죠.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하락. 가격 상승과 반대되고 있죠, 지금. 재료값이 싸지면 저희는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생산 요소의 양 증가. 재료가 늘면 공급량 늘겠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둘 다 맞는 보기는 민간 소비 증가와 생산 기술 향상인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답 1번 맞죠? 자, 그럼 2번. 다음 대화에서 갑과 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총수요 곡선은 우하향, 총고급 곡선은 우상향하며 갑과 을은 각각 총수요와 총공급 중 하나만 변동한다고 본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자, 제가 그림을 안 그리려고 했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리자면,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프죠. 조금 더 이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래프죠. 자, 이쪽이 실질 GDP, 이쪽이 물가입니다. 근데 물가는 상승하고 실질 GDP는 감소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총공급이 감소할 때겠죠? 물가는 올랐는데 실질 GDP는 감소했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총공급은 이거죠? 자, 이렇게 총공급이 감소하면 저희 이렇게 물가는 올랐는데 실질 GDP는 감소했습니다. 위쪽으로 가서 물가는 올랐죠? 근데 실질 GDP는 왼쪽으로 가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총공급 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총공급 감소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 그럼 을 같은 경우 물가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실질 GDP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것은 총수요 저야 물가 수준은 상승하고 실질 GDP도 상승한다. 이건 총수요 증가겠죠. 이렇게 되면 물가 이렇게 여기에 균형점이 되는데 물가 올랐고 실질 GDP도 기존의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실질 GDP도 증가했죠. 그렇다면 뭐가 되냐? 을은 총수요 증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총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을은 총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는 갑이 예상한 경제 상황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총공급이 감소할 때는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변동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쁘게 해볼까요? 자, 틀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 비용 증가는 을이 예상한 경제 상황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생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의 변동 요인이 되겠습니다. 총 수요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틀린 보기. 그래서 답은 1번. 자, 답 1번 맞죠?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급조한 파일이 아니라 정말 원본 파일입니다. 자, 출처는 박화연 선생님입니다. 자, 그림은 각국의 기준금리 변화 추세를 나타낸다. A, B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서부터 문제 수준이 살짝 올라가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개념 꽉 붙잡고 있으면 요 정도 문제에 빠바박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 변화 추세라고 합니다. A, B에 대한 옳은 추론. A에서는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B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기준금리 변화입니다. 저희 기준금리 기준금리 변화의 추세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기억. A는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기준금리 변화를 낮추는 것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이지요. 그러니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일 테니까 맞겠죠? A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저희가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는 볼 수가 없지요.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B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자, B는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가가 너무 오르는, 그러니까 시장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통화량을 줄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총수요를 억제하는 요인 맞지요? B는 소비 지출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자, 시장에 통화량이 많다. 즉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돈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근데 돈을 더 쓰게 된다니 이건 말이 안 맞죠.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옳은 것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카톡이나 뭐 전화 아니면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페메 뭘 해도 제가 읽으면 바로바로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그림은 각국과 을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각국과 을국의 중앙은행은 경기 안정화를 위하여 기준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조건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개별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갑국을 보겠습니다. 갑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을국은 낮추고 있죠. 저희가 방금 전에 나온 문제와 굉장히 흡사한 문제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총수요 억제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긴 반대로 총수요 증가겠지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돈을 늘리기 위해서 이자를 낮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갑국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경기가 과열되고 있으니까 시장의 통화량을 줄이려고 했겠죠.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갑국 중앙은행의 정책은 시중 통화량의 증가 요인이 된다. 자,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시장에 돈이 많아서, 통화량은 돈입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줄이려고 해. 그러니까 증가가 아니라 감소 요인이 되겠죠. 감소시키려고 이것을 펼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것은 틀린 보기. 자, 디귿. 을국 중앙은행의 정책은 민간 소비의 증가 요인이 된다. 저희가 총수요를 증가. 시장에 돈이 너무 없어. 통화량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늘리려고 이것을 한다고 말했죠. 을국은 늘리려고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이 맞습니다. 을국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제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지금 돈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보기. 이것도 답이 기역 디귿으로 2번. 자, 이제 조금 더 국공채 매각 기준금리 인하 등등 더 다양한 것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념 꽉 잡혀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빈칸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정부가 최근 경기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부가 인하를 발표한 이후 중앙은행도 정부의 대책에 부응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은행이 정책 수단으로서 뭐뭐를 실시하면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가 더욱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소득세 인하를 발표했다. 이 말은 너네들 돈 많이 써라, 돈을 더 써라 이런 의미겠죠. 이것도 시장에 통화량이 너무 없으니까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부랑 죄송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현재 경기 침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상황일 때 시장에 돈을 늘려야 돼. 통화량을 늘려야 돼. 이럴 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 자, 문제만 풀겠습니다. 개념 설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공채 매각. 국공채 매각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통화량을 줄이려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제가 아까 말했죠. 맞는 보기가 됩니다. 지급 준비율 인상. 이것 같은 경우에도 경기 과열할 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확대. 너네 돈 많이 써라 하는데 이것은 비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행에게도 너네 돈 많이 써라 라는 뜻으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일 때 은행한테도 돈을 많이 쓰라고 은행에 대한 대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리을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리을입니다. 그림의 대화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국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 안정화 정책은 무엇인가요? 자, 갑 같은 경우에는 확대 재정 정책. 갑은 현재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을의 상황을 볼까요? 경기 과열 우려가 심각합니다. 을은 경기 과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것이죠. 갑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등이 오르는 것이죠. 경제 침체와는 맞지 않습니다. 경기 과열이라면 인플레이션이 맞았겠지만 갑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소득세율 인하는 갑이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다. 경기 침체일 때 소득세율 인하하는 정부의 확대 재정 정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갑은 혼자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자, 많이 헷갈릴 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혼자 재정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여기서 갑은 확대 재정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은 확대 재정 정책을, 을은 긴축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확대 재정 정책은 정부가 하는 확대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 을이 제시하는 긴축 정책은 정부가 하는 흑자 재정 정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둘 다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3번은 옳은 보기가 됩니다. 아니죠. 이제 틀린 보기가 되죠. 혼자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을은 총공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주장할 것이다. 자, 경기 과열에서 긴축 정책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했죠. 이 정책은 재정 정책은 총수요를 어떻게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경기 과열일 때 실시하는 긴축 정책은 총수요 억제. 갑이 실시하는 확대 재정 정책은 총수요 증가입니다. 둘 다 총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총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냐 억제할 것이냐의 얘기가 다른 것이죠. 4번도 틀렸습니다. 총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번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는 을이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것은 갑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으로 답은 2번. 자, 대망의 3단원 마지막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야,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하죠? 자,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국민 경제의 균형점의 변화 EAB 요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E에서 A로 가는 것은 총공급 증가가 되겠죠. E에서 A로 왔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됐대. 이거는 총수요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E에서 A로 가는 것은 총공급 증가, A에서 B로 가는 것은 총수요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알아낸 단서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원유 가격이 하락한 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수입 원유 가격이 하락, 이거는 총공급 증가 요인이죠.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기름은 재료로 볼 수 있겠죠. 기름값이 낮아졌다, 재료값이 낮아졌다, 생산량이 늘어난다, 총공급 증가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자, 기준금리 인하,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둘 다 맞는 보기. 답이 벌써 나왔네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정부가 소득세율을 인상한 후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자, 이거 보자마자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득세율 인하는 총수요 변화입니다. 총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지 총공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총공급이 변화해야 되는데 총수요 변화 요인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죠. 바로 틀렸다고 못 박아버리면 되겠습니다. 3번, 가계소비가 증가한 후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했다. 가계소비가 증가한 후, 이건 총수요 증가죠? 이것도 틀린 것. 해외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한 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했다. 해외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해. 자, 저희 이거 개념 설명 안 할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까먹었을 것 같아서 합니다. 총수요는 민간 투자, 가계 소비, 일반 국민들의 소비입니다. 민간 소비라고도 불립니다. 더하기 기업 투자. 기업 투자는 민간 투자라고도 불립니다. 더하기 순수출이죠. 네, 해외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했다. 순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입니다. 근데 수출이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에 수입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어. 수출만 떨어진 거라고 봐야 돼. 근데 수출이 떨어지면 뭐가 작아져? 순수출이 작아져. 순수출이 작아지면 결국엔 어떻게 돼? 총수요 감소다. 여러분들 요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저희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총수요에 대한 이야기니까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5번, 임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 비용이 상승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임금 인상, 이건 총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죠. 임금 인상, 이건 뭐라고 봐야 돼요?
재료값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재료값이 올랐어. 그러면 총공급은 감소해야 됩니다. 재료값이 올랐는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총공급 감소해.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틀렸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각국 국민 경제의 균형점. E가 이동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의 요인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러한 변화의 요인. 자, 1번. 민간 소비 증가. 이건 총수요 증가죠. 이젠 안 쓰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민간 소비 증가, 총수요 증가. 그러면 자, 이해하기 쉽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총수요가 증가해. 그러면 이쪽으로 오겠죠. 근데 생산 요소 비용 상승. 총공급이 떨어지는 요인이죠. 재료값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총공급이 왼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있던 것이 막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총공급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야, 이게 점점 여기 I인데 여기 I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I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답이 맞다. 1번이 답이 되게 맞네요. 자, 그럼 2번. 민간 소비 감소, 생산 요소 비용 상승. 자, 민간 소비 감소. 총수요가 떨어지는 요인이죠. 그러면 이 총수요가 여러분들 이해 못할까봐 총수요가 왼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겼겠죠. 내 생산 요소 비용 상승. 그럼 총공급인데 총공급은 증가. 이쪽으로 가네요. 자, 3번 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긴 2번이죠. 틀렸습니다. 여긴 3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3번. 민간 투자 증가. 그리고 생산 기술 향상. 측면의 요인에서는 총수요 상승입니다. 생산 기술 향상은 똑같이 총공급 향상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또 그려보면 총수요 늘어나 총공급 늘어나 2번을 향해 가겠죠. 4번. 정보 지출 감소, 생산 요소 비용 하락. 정보 지출 감소, 총수요가 떨어지는 요인입니다. 생산 요소 비용 하락. 생산 요소 재료죠. 비용 하락했다. 재료값이 떨어졌다. 이건 총공급 증가 요인이 되겠죠. 총수요 떨어져. 왼쪽으로 가. 총공급 늘어나. 1번을 향해 가겠네요. 1번 향해 갑니다. 자, 마지막 5번. 순수출 증가, 생산기술 향상. 아까 말했으니까 이번엔 또 말 안 해도 될 거라 믿습니다. 순수출 증가, 총수요 증가 원인이죠. 생산기술 향상, 총공급의 증가 요인입니다. 총수요 늘어나, 총공급 늘어나. 2번을 향해 가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2021학년도 2학년 2반 경제 중간고사 3단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